서울의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오후였다. 가경은 친구들과 도서관 앞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21살,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대학생이었다. 큰 눈과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고 목소리는 맑고 감정적이었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가경아, 디즈니 노래 하나 불러봐. 공주처럼. 가경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웃었다. 그녀는 Let It Go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주변 공기를 울렸다. 몇몇 학생들이 멈춰 서서 듣기 시작했다. 그런데 노래가 끝나자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와, 진짜 공주네. 그런데 왜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어? 너 그렇게 예쁜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가경은 계속 미소 지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들이 그녀의 숨겨진 비밀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가경은 가희의 작은 아파트로 갔다. 가희는 27살, 어깨까지 오는 스타일리시한 머리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경의 대학 선배로 지금은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1년 전 음악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였지만 점점 깊어졌다. 가희가 문을 열자마자 가경을 안아주었다. 오늘도 힘들었어. 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품에 기대었다. 응, 하지만 너만 있으면 다 괜찮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희는 가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언젠가는 공개하자. 이렇게 숨기는 게 너무 힘들어. 가경은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안 돼, 엄마가 주지사시잖아. 가족이 사회가 어떻게 볼지 무서워. 가경의 어머니는 한 지방의 주지사로 진보적인 이미지였지만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기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더 보수적이었다. 가경은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고 손주를 낳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런 집안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캠퍼스에서 분위기가 이상했다. 친구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너 가희 선배랑 무슨 사이야? 누가 너희 둘이 손잡고 있는 거 봤다. 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냥 친한 선후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가희에게 전화가 왔다. 가경아, 조심해. 누가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 가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을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할까? 대학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 수업 중에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가경은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 조심하게 되었다. 디즈니 노래는 그녀에게 자유와 꿈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남자친구는 아직 없어. 가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바빠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가희와의 만남을 통해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느꼈다. 가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주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가희가 말했다. 만약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떻게 할 거야? 가경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을 더했다.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소문은 캠퍼스를 넘어 주변으로 퍼졌다. 가경의 가까운 친구 지은이가 먼저 직접 물었다. 너 진짜 가희 선배랑 사귀는 거야? 가경은 부정하려 했지만 지은이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 너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한국에서 그런 거 하면 어떻게 살아? 가경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몇 명이 이미 얘기하고 다녀. 그날부터 가경은 학교에서 고립되기 시작했다. 함께 공부하던 그룹에서 그녀를 빼고 모임을 잡았다. SNS에는 익명의 댓글이 달렸다. 디즈니 공주가 사실은 레즈비언이었다니 충격이다. 가경은 가희를 만나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해? 가희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숨기지 말자.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도 힘들어. 하지만 가경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주지사 선거 때문에 바쁘신데 이 일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그때 가경의 집에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이니? 가경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엄마, 그냥 친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친구치고는 너무 친하다던데.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 가경은 전화를 끊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 가희는 더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가경에게 말했다. 내 어머니가 주지사라면 오히려 공개하면 사회에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어? 가경은 화가 났다. 너는 내 입장이 돼 봐에 평생 쌓아온 가족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큰 말다툼이 벌어졌다. 가희는 상처받은 얼굴로 말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숨기면서 살자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가경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디즈니 영화를 보며 꿈꿨던 공주가 아니었다. 현실은 잔인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그룹 분위기 망쳤어. 가경은 그 말을 듣고 교실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도서관 뒤편에서 가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그 무렵 어머니는 주지사 집무실에서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딸에 대한 소문이 온라인에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랜 정치 생활 동안 많은 압력을 견뎌왔지만 이것은 달랐다. 자신의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도 타격이 클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는 가경을 사랑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가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 와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가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이미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냐? 가경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저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그게 사랑이냐? 사회가 용납 안 해. 어머니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일단 진정하자.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다.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비서실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라. 내용은 내 딸에 관한 것이다. 비서들은 놀랐다. 주지사님 정말이십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오히려 지지할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기자들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다. 제 딸 가경이는 21살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녀는 디즈니 노래를 사랑하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을 지지합니다. 사랑은 성별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뉴스 헤드라인은 주지사 딸 레즈비언 공개 지지로 도배되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는 용기 있다며 응원했지만 대부분은 비난이었다. 주지사가 미쳤다. 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니. 가경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엄마 왜 먼저 나서셨어요? 어머니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경은 분노와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학교에서는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일부 학생들은 피했지만 몇몇은 다가와 응원했다. 가희는 기뻐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 가경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족이 깨질 수도 있어. 아버지는 어머니와 크게 다투었다. 너 때문에 내 딸 인생 망쳤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 당신이 망치려 하고 있어? 가경은 가희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었다. 이제 손을 잡아도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가희가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 가경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했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 있는가? 그 주말 아버지가 가경을 불렀다. 너는 이제 집에서 나가라. 가경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아버지는 돌아서며 말했다. 내 선택이니 책임져라. 가경은 방으로 돌아와 울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위로했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가경은 점점 지쳐갔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디즈니 공주가 레즈비언이라니 역겹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었다. 반발은 점점 커졌다. 보수단체들이 주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가경의 대학에도 항해 전화가 쇄도했다. 그녀는 수업을 빠지고 집에 머물렀다. 가희는 매일 찾아와 그녀를 격려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가경은 점점 멀어졌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가희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내 어머니가 선택한 거지?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가경은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한 대가는 너무 컸다. 친구 지은이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너 때문에 나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그 배신감이 가경을 더 아프게 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다. 어머니는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경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선택한 일이야. 하지만 가경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가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다.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해도 되는 걸까? 한편 가희는 회사에서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가경은 그 소식을 듣고 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가희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두 사람은 잠시 헤어졌다. 가경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디즈니 노래를 다시 불러보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사회적 압력은 극에 달했다. 한 보수 매체가 가경의 과거 사진을 파헤쳐 보도했다. 디즈니 공주가 숨긴 얼굴. 가경은 창피함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 어머니가 들어왔다. 강해져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가경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선택의 무게가 무거웠다. 가희에게 연락이 왔다. 보고 싶어.
가경은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나도. 하지만 아직은. 가경은 결국 결심했다. 그녀는 대학 축제 무대에 섰다. 많은 학생과 기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디즈니 노래를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인 가희를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제 일부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가희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집에서 TV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가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강해졌다. 사회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저는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는 여전히 야유를 보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응원했다. 그 후 가경과 가희는 다시 함께했다.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지지했다. 가경은 상처를 치유하며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디즈니 노래는 이제 그녀에게 힘의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가족의 상처는 깊었다. 가경은 가희와 손을 잡고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계속해서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가경은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그녀를 지지하거나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걸었다.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인가?